시민의 뜻으로 쌓아 올린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수원시 의회가 되도록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습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꿀 수 있고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 수원시 의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 중심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수원시 의회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먼저 주요 소식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제358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관내 주요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조례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지역 노인복지관을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로 우울감이 확산되면서 바깥 활동이 쉽지 않은 장년층에 대한 돌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위원회 회의를 열고 안건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수원시 대심도 대응특별위원회 등 2건의 결의안과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2조 7,072억 원으로 본 예산액 대비 44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은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 주요 뉴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2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열흘간의 의정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원 발의 조례안, 결의안 등 모두 33건을 심의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포함한 2조 7,072억 원으로 본 예산액보다 44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과 밀접한 민생 현장도 방문해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수원에는 대리운전 기사와 보험 설계사 등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수원시의회가 운영 1년째를 맞은 지역 이동 노동자 쉼터를 찾아 현황과 시설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의 번화가 인계동 한복판에 자리한 이동 노동자 쉼터입니다. 사무실이 아닌 실외를 오가며 활동하는 근로자를 위한 공간으로 충전기나 안락의자 등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 문을 연 지 1년. 수원시의회가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현황을 살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방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맞춤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직종별로 시간대 이때는 누가 몰리시고 이제 누가 몰리시고 그걸 알면 그거에 대해서 맞춤 복지에 관련된 것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쉼터 공간에서는 휴식뿐만 아니라 직업교육, 각종 복지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하루 이용객은 20명 내외, 특히 대리운전 기사 직종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보다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명이 지금 자격증을 1, 2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네요. 보니까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또 더 전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밤새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운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매출도 없는 이 카페 굳이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게 의문이고, 사실 자판기, 커피 업무 자판기라든가 이 즉석라면 이거 같은 거 한 2개 정도만 자판기가 있으면, 이게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급여나 이런 게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장기적으로 좀 현실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수원시는 이용자들의 설문 결과와 시의회 의견 등을 바탕으로 이동노동자 쉼터 서비스를 늘려간다는 입장입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광교 호수공원 내에 있는 수질 개선 시설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시설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광교 호수공원을 비롯한 관내 저수지와 실개천 등의 수질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지난 4일 광교 호수공원 내 수질 개선 시설인 광교 물순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에 준공된 광교 물순환센터는 저수지 물을 정화해 신도시 주변 생태하천 상류와 인공 연못에 흘리는 등의 과정을 통해 하루 3만 5천 톤의 수질을 개선하고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센터를 방문해 둘러본 의원들은 가장 먼저 관내 곳곳에 설치된 실개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녹조나 거품이 발생하는 등 물이 오염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개선 방안을 물었습니다. 지금 거품이나 녹조들도 중간중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물들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곳에 물고기가 죽어 있거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관찰이 됐었어요. 가끔은 그 악취가 난다거나 그러면 결국은 순환고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요? 다양한 방식의 정화도 중요하지만 자연 정화를 지향하는 만큼 수초 등을 활용한 수질 정화를 활성화시켜줄 것과 함께 적절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이제 물을 순환시켜가지고 자연 정화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우리 자연 정화하는 이 정화시키는 수초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들이 전혀 하나 이식이 안 돼 있어요. 물 위에 떠가지고도 정화시키는 그 수초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갖다 이식해서 이 수질 정화시키는데 좀 효율적으로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데.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너무 많이 확산이 되면 아래는 어차피 침식이고 그게 아시잖아요. 네. 더 많아지면 악영향이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 만석거에 대해서는 그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이와 함께 수원시의 지하철 등 지하 공간 개발에 따른 발생 지하수의 양과 함께 보존 이용 방안 마련도 당부했습니다. 지하수가 지금 어떻게 쓰이는지, 그 지금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지금 아직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그 지하수 물을 갖다가 어떤 방향으로다가 해야 될지도 한번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 같아요. 이 밖에도 빗물을 모아 활용하는 빗물 저류 시설의 확대, 제설제로 인한 하천 오염 대처 방안 등을 주문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관내 주요 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조치 등을 점검하고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가 지난 3일 북수원 도서관 등 관내 주요 도서관 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1월 북수원, 서수원, 버드네 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운영 점검과 함께 관내 도서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운영 중인 시립도서관은 모두 21곳입니다. 이 가운데 규모가 작은 중앙과 창룡, 버드네 도서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서관은 하루 이용자 수가 500여 명에서 800여 명을 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면 수는 대부분 20여 대로 일일 이용자 수 대비 현저히 부족한 상황. 특히 장기 주차로 인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큽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서는 주차장 유료화 시스템 구축과 주차 허용 구간 발굴 등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들은 무조건적인 주차장 유료화보다는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도서관 주변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이게 지역 사회랑 같이 주민들하고도 좀 상생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무조건 도서관이라고 유료화를 시키면은 낮 시간대에 이제 물론 이용객들도 있지만 이용객들이 또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단 협의해서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주변 주민들과 무슨 대립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같이 상생을 하고 아까 의견도 있었습니다만은 저녁 때는 좀 개방을 하고 낮에 장기 주차하는 부분들 그리고 수험생이라든가 아니면 공시생 같은 분들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하루 종일 주차를 하고 이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페널티를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추진 중인 도서관에 대해서도 주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이제 사실 이렇게 나중에 지려고 그러면 이게 정말 좀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 그 도서관을 준비하고 계획할 때부터 뭐 퍼펙트하지는 않지만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좀 관여를 좀 해서 이렇게 좀 같이 뭐 설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이와 함께 개관 후 15년이 지난 북수원과 서수원 도서관의 노후화된 시설 보수와 냉난방기 교체 등의 빠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함은 없는지도 살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코로나 장기화 속에 바깥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장년층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장년층의 경우 기기 활용도 쉽지 않아서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수원시의회와 복지당국이 코로나 속 장년층 돌봄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대면 접촉이 줄면서 이른바 코로나 우울감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못 오고 그러고 이러고 집에서만 있죠. 개 오고 말하지 누구 오고 말할 수도 없고. 김 씨와 같은 노인층의 코로나 우울감이 확산되면서 평소에도 바깥 활동이 쉽지 않은 장년층에 대한 복지 공백 우려도 나옵니다. 젊은 층들은 대면이 많이 회사 생활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고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르신들은 이에 수원시의회는 지역 노인복지관을 찾아 특히 온라인 소통 창구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이어갔습니다. 향후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충시키고 또 참여도를 높이실 건지에 대해서도 그 스마트폰의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만약에 우리가 지도 편달할 수 있는. 하지만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수업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 팔달노인복지관의 설문 결과를 보면 지역 어르신 1,335명 가운데 992명, 전체의 74%가 스마트폰을 갖곤 있지만 SNS나 온라인을 활용하는 비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하더라도 듣겠다는 비율도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기기 사용법을 모르고 대면 소통이 더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수원시 복지관에서는 스마트폰 교육이나 인식 개선 활동을 이어가며 코로나 시대에 맞는 돌봄과 소통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을 직접 또 같이 논어 교육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병행을 해나가면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수원시의회와 복지당국은 비대면 수업을 위한 장비 구축과 맞춤형 통합 돌봄에도 관심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각 상임위의 소관부서에 대한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제1차 추경 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심사를 통해 집행부에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원시의회가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대한 경영 안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향 경우의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송은자 의원은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소상공인이 수원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자 보전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선 의원은 수원시 재양 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수원시 재양 경우회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 등의 승인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은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수원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재양 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이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어 강영우 의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라 농기계 임차인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임대 농기계 사용자를 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과 설립 7년 이내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농기계 임대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규정과 훼손된 농기계 처분 규정 등을 신설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한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참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례도 발의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황경희 의원은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 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 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와 물관리 부서를 현행화하고자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 부서 및 물관리 부서를 현행화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7호에서는 조직 개편에 따른 물관리 주무부서를 현행화하였고 개정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정책과를 수질환경과와 환경정책과로 나누고 통합 물관리 업무는 수질환경과가 총괄한다고 정비했습니다. 수원시 통합물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해서는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명기 의원은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으로 한정하였고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개정 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으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시장은 공개 모집 등의 방법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주민대표위원 대상자를 모집해 이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위원회는 시장으로부터 제시된 대상자에 대해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신뢰받는 수원시 행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투명한 박물관 유물 관리와 체계적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유물 취득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은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지자체의 공립박물관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재량에 따라 과도한 유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취득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취득 기준 및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 유물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수원시 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유물 구입 시 예비평가, 감정평가, 최종 심의 순으로 3차례에 걸친 심의 체계를 규정했습니다. 또 감정평가 때에는 유물 분야별로 3명 이상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해
유물 취득 절차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함께 발의됐습니다.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선하여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하고자 현행 조례에 명시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아울러 박물관 휴관일을 함께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은 박물관의 유물 수집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박물관 전시실 재정비와 방역 등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내용과 박물관의 휴관일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철승 의원은 수원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시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사업을 본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계획에 포함하여 각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통일하고 개정 조례안은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5년마다 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또 수원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맞춰 열린관광 환경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제358회 임시회 기간 중인 5일 위원회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2건의 특별위원회 결의안과 10건의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지난 5일 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2건의 특별위원회 결의안과 10건의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박태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 분야 민간 위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협의했습니다. 이 안건은 사회복지 분야 민간 위탁 현황 파악과 문제점 발굴을 통해 복지사무 전반의 효율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오는 4월부터 약 11개월간 14명 이내의 위원이 활동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1월 이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오산, 수원, 용인고속도로 개설특별위원회 명칭 변경 결의안은 해당 고속도로 건설의 핵심인 대심도와 관련된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자 수원시 대심도 대응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이어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의결됐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 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및 단체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김진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존 수원시민과 더불어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하는 사업자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하여 삶의 위기에 처한 수원 시민과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최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의결됐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발달 장애인 조기 진단, 개입 및 보호자 지원 등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발달 장애인 업무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발달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 및 발달 장애인에 대한 업무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또한 조미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과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했습니다.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시설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고자 무장애 도시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에 대한 수리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와 함께 시장이 제출한 행복을 만드는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수원시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공모사업 운영자 모집 보고안을 청취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2조 7,072억으로 의결했습니다. 본 예산 대비 445억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8일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결특위는 최명기 위원장과 이병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17명의 의원들이 2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선 기획경제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제2소위원회에선 문화체육교육위원회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072억 원으로 본 예산액 2조 6,627억 원 대비 445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도비 보조금 등이 반영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예결특위의 종합심사를 거친 예산안은 제358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됐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서수원권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학교 조기 설립과 지역 슬럼화 예방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도 주문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 윤경선 의원은 지난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서수원 지역의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학교 조기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당수 입북동엔 17,0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2025년까지 13,000세대의 당수지구가 조성될 예정이지만 중학교가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수동과 입북동에는 아직까지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한 달에 8만 원 이상의 통학버스비를 내가며 사설 통학버스를 타고 금곡동이나 장안구에 있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주민도 많습니다. 윤 의원은 교육부의 잘못된 학교 설립 절차로 인해 중학교 설립이 몇 년째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할 경우 지구 지정과 동시에 학교 설립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투용자 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미옥 의원은 입북동 웅비아파트 일원 슬럼화를 우려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서수원 지역은 발전이 더뎌 시설이 낡고 그린벨트란 이유로 여전히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며 방범용 CCTV 또한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당수동에서 입북동을 잇는 도로 또한 1차선에 협소하고 흉물스러운 터널길로 밤 시간에 이용 시 안전까지 위협당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입북동 웅비 아파트는 붕괴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 의원은 수원시에서 마련한 향후 5년간 수원시 스마트 계획을 언급하며 입북 당수 주민들도 더 스마트한 교육, 복지, 안전 환경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경 의원은 지난달 발생한 영통동 소재 동부육아 종합지원센터 화재를 지적하며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소를 잃었어도 위안관을 잘 고치면 됩니다. 수원시 공공행정재산에 대한 소방시설 전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수조사하시어서 현행 소방시설법 수준으로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선제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예방 대응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 포커스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11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열흘간 진행된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날 시의회에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의정 리포트입니다. 수원시의회가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 2일부터 10일 동안 진행한 제35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31개의 안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목표 2025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의견 제시의 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이날시 의회는 최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질서 회복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시민에게 자행되고 있는 학살과 잔혹행위는 결코 한 국가의 문제로 묵과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미얀마 군부에 의해 자행된 민주주의의 부정행태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거로 부정하고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할 것을.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폭력적인 시위 진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구금된 정치인 및 관계자들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국 교민 보호를 위한 민주주의 질서 회복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입니다. 네, 다음은 수원시의회 단신 뉴스입니다. 제359회 임시회가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임시회에선 각 위원회별로 올라온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의회 의정포커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